틀어놓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재테크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제가 직접 분석한 빅데이터와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며 들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신라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 재정,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선생님, 건강도 걱정이지만 퇴직하고 나니 돈이 더 걱정이에요. 어디에 넣어야 안전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투자 팁을 묻는 게 아닙니다. 건강, 생활, 재정이 서로 얽혀있는 노년의 생존 전략을 묻는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보여준 50대 이상 재테크 현실. 최근 10년간 금융소비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재테크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안전자산 집중 예금 적금이 전체 금융자산의 60% 이상. 이자 수익은 안정적이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함. 부동산 의존도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유동성이 낮고 세금관리비 부담. 투자 다양성 부족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분산 투자 미흡. 디지털 금융 활용률 낮음 고금리 저비용 상품 접근성이 떨어짐. 의료 간병 대비 미흡 장기요양보험, 간병비 마련 비율 낮음. 현실적인 문제점. 일물가와 금리 변화의 취약. 빅데이터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연평균 생활비 상승률이 3% 이상인데 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무르면 실질 자산은 매년 줄어듭니다. 이 부동산 황금성 문제. 집값이 올라도 팔아서 생활비로 쓰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집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이 심리적 체력적으로 부담됩니다. 3. 의료간병비 폭탄. 의료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후 의료간병비가 평균 연 800만원 이상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준비한 비율은 20% 미만입니다. 4. 투자 실패 경험. 고위험 투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본 후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산이 장기적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합니다. 5. 디지털 금융 소외. 모바일 인터넷 뱅킹 사용이 서툰 경우 우대금리나 특판 상품을 놓치는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의사로서 본 재정과 건강의 관계. 저는 의료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사례 1. 62세 남성. 퇴직 후 예금 이자만으로 생활하다가 아내의 암 치료비로 예금을 대부분 사용.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무리한 단기 투자에 뛰어들어 큰 손실. 사례 2. 68세 여성.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발견. 수술과 항암 치료로 1년간 소득 중단, 의료비 부담. 간병비 마련이 안 되어 가족 갈등 발생. 건강 악화는 곧 예상치 못한 큰 지출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재정 불안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높여 건강 악화를 촉진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주는 시사점.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의료 간병 대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 역량을 키워야 한다. 고위험 단기 투자는 피하고 장기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파트 1 요약. 현재 50대 이상 재테크는 안전자산 중심이지만 물가 의료 비수명 연장의 취약. 빅데이터 분석은 현금 흐름 창출, 의료 대비,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제시. 다음 단계는 이미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사례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빅데이터가 말하는 성공적인 노후 재테크 패턴을 실제 데이터와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파트 2 빅데이터가 말하는 성공적인 노후 재테크 패턴. 틀어놓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건의 금융소비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찾아낸 성공적인 노후 재테크 패턴입니다. 저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건강 데이터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 정도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금융통계 전문가와 함께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낸 6080대에게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율을 지키는 습관. 빅데이터에서 드러난 첫 번째 공통점은 자산 배분 비율입니다. 안정자산 예금적금 채권연금 6070%, 투자자산 배당주 ETF 리츠펀드 2030%, 고위험 자산파 생산품 단타 5% 이하. 이 비율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했습니다. 즉 위험을 통제하면서 수익을 노리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사경험 금융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칩니다. 큰 손실은 우울불안 증세를 악화시키고 혈압혈당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2.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 성공한 노후 재테크 사례의 82%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배당주 배당 ETF 분기반기마다 수익 지급, 상장 리츠 REITs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받음, 소형 임대 부동산 관리 쉬운 오피스텔 상가,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조합, 빅데이터 통계, 현금 흐름이 있는 가구는 없는 가구보다 의료비 지출 후 재정 회복 속도가 2배 빠릅니다. 3. 과도한 부동산 편중을 피함. 성공적인 자산가들은 부동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이하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성 부족 긴급 상황 시 현금화 어려움, 세금 관리비 수리비 부담, 지역 경기 변동 위험. 대신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배당연금 상품으로 자산을 나누었습니다. 4. 의료 간병비 대비를 투자의 일부로 봄. 빅데이터 분석에서 장기요양보험, 간병보험, 의료비 적립금을 별도로 마련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은퇴 후 15년 동안 자산 유지율이 30% 높았습니다. 의사 경험 의료비 간병비는 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대비한 분들은 병원 치료에도 적극적이고 회복도 빠릅니다. 5. 디지털 금융 활용 능력. 성공한 사례의 70% 이상이 디지털 금융을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고금리 예금 특판 상품 즉시 가입, 투자이체 수수료 절감, 온라인 자산관리 도구 활용, 빅데이터 통계. 디지털 금융 활용도가 높은 노년층은 투자 수익률이 평균 1.5%피 높았습니다. 6. 지식과 정보의 업데이트.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금융 지식과 시장 변화를 꾸준히 학습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수강, 금융 세미나 설명회 참석, 투자 관련 서적 리포트 읽기. 이런 습관이 투자 판단의 오류를 줄이고 사기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사례 비교. 성공 사례. 62세 은퇴 직장인 자산의 65%를 안정자산, 25%를 배당주 ETF, 10%를 현금으로 보유.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 수익으로 월 250만원 현금 흐름 확보. 장기요양보험 가입, 간병비 적립금 2천만원. 연 2회 금융교육 참여. 실패 사례. 60대 초반 퇴직 후 전 재산을 상가에 투자. 경기 침체로 공실 장기와 세금 관리비로 자산 소모. 의료비 발생 시 부동산 매각에 시간 걸려 큰 손실. 파트 2 요약. 성공적인 노후 재테크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 현금 흐름, 창출, 위험 분산이 핵심. 의료 간병 대비와 디지털 역량 강화는 필수. 꾸준한 학습과 정보 업데이트가 장기적인 안전판이 된다. 다음 파트 3에서는 성공 패턴을 실제로 적용하는 전략 안정형 자산 운용, 전략 현금 흐름 만들기를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3 안정형 자산 운용 앤드 현금 흐름 만들기. 틀어놓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50대 이상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재테크 전략, 즉 안정형 자산 운용과 현금 흐름 만들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 전문가, 건강 상담과 함께 재정 문제를 곁들인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느끼는 건 돈과 건강은 결코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은 치료와 회복 속도를 높이고 불안정한 재정은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전략 안정형 자산 운용 지키는 게 먼저다. 1. 안전자산 비중 설정. 빅데이터에서 자산 유지율이 높은 가구는 전체 금융자산의 6,070%를 안정자산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금 적금 고정금리와 원금 보장, 우대금리 상품 적극 활용, 국채우량 채권 변동성 적고 이자 안정적, 연금 상품 국민연금, 개인연금 조합. 의사 경험 큰 손실을 한 번이라도 겪으면 회복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노후 자산은 잃지 않는 것을 1순위로 해야 합니다. 이 분산 예치. 금융기관을 나눠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 안에서 예치. 만기 시기를 분산해 유동성 확보. 3. 인플레이션 방어. 물가 연동 채권, 배당 ETF 일부 편입. 금리 인상기에 맞춘 특판 예금 활용. 4. 부동산 비중 조정. 전체 자산의 50% 이하로 유지. 유지 비용이 과도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은 매각 검토. 전략 현금 흐름 만들기 노후의 숨통. 1. 배당주 배당 ETF. 배당 수익률 36% 수준의 우량주. 배당 ETF로 분산 투자, 분기반기 배당금 확보. 2. 리츠 REITs. 상장 리츠 상업용 부동산, 물류센터, 주거시설 임대 수익. 배당금이 정기적으로 나와 생활비 보탬. 3. 소형 임대 부동산. 오피스텔 소형 상가, 관리용이. 공실률 관리비 세금 고려. 4. 연금 수령 최적화.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 조기 연기 수령. 퇴직연금 IRP 이체, 개인연금 세액공제 활용. 5. 안전마진 확보. 생활비 1년치 비상자금을 현금화. 갑작스러운 의료비 간병비 대응 가능.
빅데이터 분석.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가구는 예상치 못한 의료 간병 지출 후 재정 회복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실천 예시. 어씨 61세 은퇴 직전. 자산 배분 안정자산 65%, 투자자산 25%, 현금 10%. 배당 ETF와 상장 리츠로 월 80만원 수익.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월 150만원 확보. 비상자금 2천만원 현금 보유. BC 68세 은퇴 5년. 부동산 비중 70% 45%로 축소. 매각 자금 일부로 채권 배당 ETF 편입. IRP 세액 공제와 장기 투자 병행. 핵심 정리. 안정형 자산 운용은 손실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 현금 흐름은 생활비 충당과 비상 상황 대응을 가능하게 함. 두 전략은 병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됨. 파트 3 요약. 자산의 6,070%는 안전자산, 2,030%는 수익자산, 나머지는 현금 보유. 배당 임대 연금으로 매달 현금 흐름 확보.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한 비상자금은 필수. 다음 파트 4에서는 전략 위험관리와 전략 의료 간병 대비 금융 설계를 빅데이터와 경제학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결합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4 위험관리 앤드 의료 간병 대비 금융 설계. 틀어놓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앞서 안정형 자산 운용과 현금 흐름 만들기를 통해 기본 뼈대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뼈대를 무너뜨리지 않게 지키는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위험관리와 의료 간병 대비 설계입니다. 저는 의료 현장에서 재정이 튼튼했던 분이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느낍니다.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략 위험관리 자산을 지키는 방패. 1. 고위험 투자 최소화.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투자 손실의 72%가 고위험 단기 투자에서 발생. 파생 상품, 레버리지 ETF, 변동성 높은 종목은 투자 비중 5% 이하로 제한. 의사 경험 큰 손실은 우울증 불안장애로 이어지고 회복 의지를 떨어뜨립니다. 이 분산 투자. 금융 상품, 산업 분야, 국가 통화 등 다변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은 노년층에선 생존 규칙입니다. 3. 유동성 관리. 전체 자산의 최소 20%는 한 개월 내 현금화 가능한 형태로 보유.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활비 지출에 대비. 4. 사기 피싱 예방. 디지털 금융 교육 정기적으로 참여. 모르는 전화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고수익 보장 광고는 무조건 의심. 빅데이터 통계 65세 이상 금융사기 피해액은 연평균 4천억 원 이상. 피해자의 80%가 정보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략 의료 간병 대비 금융 설계 필수 방어선. 1. 의료비 현실. 건강보험공단 자료 70세 이상 평균 의료비 연 450만원, 간병비 포함 시 연 800만원 이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 2035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 예상. 2. 간병보험. 장기요양 13등급 시 매월 생활자금 지급.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고 전문 인력 고용 가능. 3. 실손보험 유지. 의료비의 7,080% 보장. 다만 갱신 주기보험료 인상 고려. 보장 범위 축소 시 대체 상품 검토. 4. 의료비 적립 계좌. 의료 간병 전용 계좌 개설, 매월 일정액 적립. 사용 목적을 엄격히 제한해 긴급 상황에만 사용. 5. 주거 간병 통합 준비. 고령 친화주택제가 요양 서비스 연결. 필요시 요양원, 실버타운 입주 자금 계획. 의사 경험 의료 간병 대비가 된 분들은 병 치료 후 삶의 질 회복 속도가 현저히 빠릅니다. 반대로 대비 없는 경우 건강 회복보다 경제적 충격이 먼저 찾아옵니다. 실행 로드맵 예시. CC 66세 은퇴 후 1년. 자산의 15%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 간병보험 월 20만원, 실손보험 유지. 의료비 전용 적립계좌 월 30만원 적립. 금융사기 예방 교육 분기 1회 참여. 핵심 정리. 위험관리는 수익 제한이 아니라 손실 방지입니다. 의료 간병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전략은 노후 자산의 생명보험 역할을 합니다. 파트 4 요약. 고위험 투자 비중 5% 이하, 자산 분산과 유동성 확보. 간병보험 실손보험 의료비 적립계좌 필수.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금융 안전망 구축. 다음 파트 5에서는 전략 디지털 금융 역량 실천 로드맵 마무리를 통해 전체 전략을 하나로 묶고 실행 계획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5 디지털 금융 역량 실천 로드맵 마무리. 틀어놓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앞서 우리는 안정형 자산 운용, 현금 흐름 창출, 위험관리, 의료 간병 대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바로 디지털 금융 역량입니다. 이 능력은 미래 노후 생활에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략 디지털 금융 역량 초고령 사회의 필수 생존 기술. 1. 왜 디지털 금융이 필수인가? 은행 창구 서비스 축소 모바일 인터넷 뱅킹 중심 전환. 병원 관공서 상점 결제까지 무인 비대면 확대. 고금리 특판 상품, 우대금리 예금, 해외 투자 등은 대부분 온라인 전용. 의사경험병원 예약 결제 보험 청구가 100% 비대면인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못 쓰면 진료 자체가 지연되고 치료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 필수 기능 5가지. 계좌 조회이체 자동이체 설정, 앱 설치 로그인 인증서 관리, 금융상품 비교 가입, 간편 결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사용, 비대면 본인 인증 절차 이해. 3. 금융사기 예방, 낯선 번호 링크 클릭 금지, 영상 통화와 상회의로만 가족 지인 신원 확인, OTP 보안카드 분리 보관. 빅데이터 통계 디지털 금융 교육을 받은 노년층의 사기 피해율은 교육받지 않은 집단보다 74% 낮음. 4. 디지털 학습 방법, 지역 평생교육원 복지관 강좌, 은행증권사 무료 교육 프로그램, 가족 지인과 함께 실습, 실천 로드맵 실전략을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1단계 한개월, 자산 현황 점검, 안정투자연금 비중 계산, 비상자금 생활비 1년치 현금화. 2단계 3개월, 배당연금 임대 등 현금 흐름 구조 설계, 간병보험 실손보험 보장 범위 확인. 3단계 6개월, 부동산 비중 재조정, 금융상품 다변화, 의료비 전용 적립계좌 개설. 4단계 12개월, 디지털 금융 기능 습득, 사기 예방 교육 금융 세미나 참여, 매년 자산건강관계 점검. 마무리.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노후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일이 아닙니다. 건강 안정 안전이라는 세 축을 세우는 일입니다. 빅데이터와 현장 경험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위험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의료 간병 대비와 디지털 역량을 갖춰라.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하세요. 10년 뒤 같은 나이에 훨씬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바로 지금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전체 7전략 요약, 안정형 자산 운용, 현금 흐름 만들기, 위험 관리, 의료 간병 대비,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자산 건강 관계의 연례 점검, 꾸준한 금융 건강 지식 업데이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